네,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NKTV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열렸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14차 회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7기 14차 이전에 7기 13차 회의는 바로 6년 전인 2013년 6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은 자기들의 그 일정한 이 전략적 단계들에서 취해야 될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을 일단 결정하고,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들과 멤버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게 될 새로운 내각의 구성, 그리고 지도 성원들을 임명하는 이런 노름들을 이제 벌려왔습니다. 이번 14기 전원회의에서도 역시 북한이 향후에 적어도 5, 6년 동안은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게 될 중요한 국가 전략,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미북 회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핵과 관련된 자기들의 정책적 입장, 그리고 이 경제 발전과 관련된 또 정책들, 그리고 향후에 조선노동당이든 북한 국가든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에서 끌어갈 것인가 아주 자세하고 분명한 방향들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은 1면과 2면을 할당을 해가지고 14기 전원회의에 전체적인 면모들을 보여줬고, 또 특히 김정은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14기 전원회의 소식에 대해서 매우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저녁에 벌써 이에 대한 장문의 그런 기사를 내보냈고요. 노동신문은 아침에 올린 두 개의 지면을 통해서 24장의 사진과 함께 전원회의의 자세한 의전과 어떤 문제들이 토의되고 또 결정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한 국민들이 구태여 북한이 전원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리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놈들대로 갈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매우 좀 엇떨어지고 삐뚤어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북한이 변화와 또 혹시라도 대한민국의 이런 유화적 접근을 통해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방향들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가정과 아니면 기대 속에서 지금 이것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변화의 그 가능성들, 그리고 변화의 조짐들이 보여야 우리가 그에 상응한 정책을 취하겠는데, 이번 14기 전원회의에서는 전혀 한 구절도 또 어떠한 미동의 이런 변화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아쉽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북한 노동신문에서 발표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제7기 14차 전원회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4차 전원회의가 그들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아주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하네요. 제가 봤을 때 매우 딱딱하고 고집부동하고 그리고 관례적인 그런 행사였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진들을 보면 실제 전원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원회의 어떤 진행 방식에서나 참석자들의 어떤 면면들 보면 전하고 별 다름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들을 24장의 사진 가운데서 제가 5장을 좀 추렸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전원회의에서 결론하고 연설하고 토론들을 들으면서 지도하는 김정은의 사진입니다. 건강상 보면 별로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손도 아주 토실토실하고요. 얼굴에 붙었던 살도 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회의가 김정은한테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향후 적어도 5, 6년간의 북한이 견지하고 북한이 추진해 나가야 될 국가의 전략, 또 당의 전략, 당의 노선, 이런 것들을 어제 바로 이제 결정했으니까요. 여기 참석자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뭐 여기선 주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거수하거든요. 뭐 설정된 제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위원 동지들은 뭐 손을 드시오. 그럼 다 손을 드는 거죠. 뭐 한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게 자기 최고인민 대의원증도 이제 듭니다만은 당에서는 그런 대의원증을 표시하는 이런 건 하지 않고요. 주로 손을 들어서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 좀 자세히 좀 보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로중천을 섞어서 당의 간부들을 꾸린다라고 하는 이런 북한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보면 나이가 뭐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허리 구부정해가지고 제대로 들지 못하니 앞열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서부터는 다 제 나이 또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또 그리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당중앙위 위원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그 인물 자료들을 제가 자세히 보았는데요. 60년, 61년, 62년, 하여튼 60년생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도 제3세대로의 세대 교체가 전격적으로 진행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회의장을 가득 메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 후보위원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후보위원들, 노동당의 중앙급 기관 책임자들, 그리고 지방당의 중앙 당위원장들과 중요 기관장들이 이제 당청으로 참석했다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회의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석단에는 이제 김정은이 혼자 앉아서 회의를 지도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앉아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받아 적느라고 이게 여념이 없습니다. 말하는 걸 또박또박 듣고 거기서 자기 생각들을 해가지고 의견을 표출해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주어진 의제로 결론들을 모아가는 것. 이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은 이야기하고 남은 또박또박 적고 사람 적으면서 언제 머리에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행태를 가지고서는 이건 정말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런 회의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들 전 이걸 통해서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제 오늘 한 이런 행태는 아니죠. 이렇게 아래층 위층을 가득 메웠는데 군인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 뭐 군복 입었다 해서 전부 군인은 아니고요. 아시지만 경찰총국과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보안성 이 사람들 다 군복 입었으니까 주로 이제 당의 간부들이 회의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직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14차 이 전원의 면면들을 보았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엄청 긴 장문입니다. 이것들 뭐 막 읽자고 해도 숨이 차더라고요. 전원회에 관한 이 보도가 이제 쫙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 다 보일 수 없어서 제가 잘라서 이제 올려보냈는데. 자, 그럼 이번 전원회의는 회의를 했으니까 의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째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때 대하여. 두 번째 의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 제출할 국가 지도기관 구성안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당 조직 문제, 인사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토의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율경제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때 대하여 이게 이번 회의에서 아마 핵심 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나 셋째는 이미 뭐 준비한 보관들을 갖다가 발표해서 새롭게 이 사람들은 해임하고 이 사람들은 새로
임명한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을 뿐인데 그럼 첫째 의정이 결국은 김정은 제2기 내각 김정은의 조선노동당이 향후에 적어도 5년 이상의 이 전략적 정책 즉 로드맵을 밝히는데 그 로드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나간다. 여기에 매우 심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2013년 6월에 진행되었던 제13차 이 전원회의에서의 핵심 정책 로드맵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핵경제 병진 노선입니다. 즉 경제 건설에 치중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국가의 핵무력을 완성하고 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완벽한 핵무력을 갖추겠다. 이걸 위해서 모든 경제를 지향시키겠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눈앞에서 보여준 현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은 모두 6번에 걸쳐서 수소탄 그리고 완전히 무기화된 핵탄두까지 완성했고요. 화성 1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로켓들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12,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이런 미사일들을 북한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적어도 이 장기간에 걸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자기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 이런 전략으로 원칙으로 아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력갱생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도. 근데 북한의 자력갱생은 이게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자력갱생의 혁명기치를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제가 여기에 좀 크게 붙여놨습니다. 중요한 문단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제에서 김정은은 최근에 진행된 조미 순회회담의 기본 취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 이거 밝히고 나서 자력갱생을 채택했는데 그것은 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자력갱생하는 게 그리고 자기들이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해 자립적 민족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력갱생을 할 수 있고 또 자력갱생 위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줄기차게 벌려나갈 수 있다. 결국은 이렇게 자력갱생을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보시는 것처럼 북한을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을 하고 혈안이 되어 날 때는 적대 세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 재밌죠, 이게? 미국, 그리고 뭐, 특정 대상을 지칭할 수 있지만은 적대 세력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판하지 말라. 우린 제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우린 자력갱생이 있다. 이걸 꺼내 보인 거죠. 그럼 왜 철천지 원수 미국은 이렇게 유화적으로 애둘러서 표현했을까요? 바로 오늘 뭐가 진행되고 있죠, 미국에서. 거기다 이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 가능한 북한의 입장 표출을 예견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 즉 6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핵 대결을 더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인가? 좀 다른 이걸 애들로는 핵 대결이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시키겠다. 라는 두 가지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예견대로 두 번째 즉 우리는 경제 건설에 치중하겠다. 소위 북한이 얼마 전부터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경제 건설 총력 집중 이 쪽으로 그냥 궤도 탈선 없이 이걸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자력갱생과 관련해서 이들은 엄청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처음 나온 소리는 아니죠. 저희는 북에서 있을 때 그 자력갱생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머리에 못이 배겨가지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늘상 자력갱생, 강고분투 정신 이거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쾌쾌 묵은 이런 자력갱생을 또다시 이번에 자기 중대한 국가 전략, 북한 경제건설이 확고한 원칙으로 다시 부각시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공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력갱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주의 건설에서 김정은이 들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달성했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 노선이 1000만 번 옳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중국식 개혁개방, 베트남식 도이모이,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런 건 우리는 꿈도 꾸지 않는다. 오직 자력갱생. 100번 죽어도 자력갱생만이 1000만 번 옳고, 우리가 이걸 나갈 때 우리의 승리와 소위 자기들이 어떤 행복과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까지는 각오 안 했는데, 지금 자력갱생 이걸 어디까지 그 위상을 승격시켰느냐 하면요. 보십시오. 자력갱생은 사회주의 존립의 기초, 사회주의 존립의 기초, 그리고 전진과 발전의 동력, 북한이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개혁개방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한다. 또 올려본 적도 없고 영원하게 우리는 개혁개방이 없이 자력갱생, 강고분투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력갱생을 어느 정도로 이 위상을 올렸냐면요.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정치 노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북한의 어느 경제 일꾼, 어느 간부가 자력갱생하지 말고 이거는 뭐 어떻게 중국에서 수입합시다, 아니면 이거 외국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걸 해결합시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의견을 피력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정치 노선을 뒤집는, 그게 저항하는 반동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력갱생을 아주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력갱생을 어떻게 실현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하겠느냐 하는데, 상투적인 그냥 문장입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하라, 뭐 실리를 세워라, 그냥 뭐 반만하는 이야기죠. 다만 여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력갱생은 정확히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낡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부족한 것은 자체의 예비를 동원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도입해서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새로운 효율성과 효과를 달성한다는 것. 이게 자력갱생의 핵심인데요. 그러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력갱생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낡은 것은 새 것으로, 없거나 부족한 것은 자꾸 찾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린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럼 내부 예비를 동원했단 말이죠. 내부 예비를 너무 동원해가지고 동원할 내부 예비가 전혀 없는데, 뭐 이거 젖자는 암소라고 짜기만 하면 나오는 내부 예비인가요? 이 북한 사람들이 이 자력갱생 할 때마다 골치 아프고 정말 너터러슨가 고숨을 치는 게, 야, 지금까지 다 찾아낸 예비를 더 찾아내라면 어디서 찾아내느냐, 이런 문제고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면 실제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과학기술에 힘을 넣겠다, 이런 겁니다. 자, 나왔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말을 그렇다 합니다. 당의 의도를 받들고 발전된 모든 것들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며 교육체계를 보다 완비하고,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인적 대외를 더 늘려나가는 것과 함께 과학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릴 때 대해서 강조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 북한이 이제 이 교육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부제로 돼 있던
일반 중등교육 체계를 교정으로 바꿨거든요. 하나는 소학교, 중학교를 둘로 갈라서 우리 남한에서처럼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 중학교, 그리고 남한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로 이렇게 갈라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도 보였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국가적 투자를 놓고 그리고 영재 교육에 집중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해외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문을 좀 더 넓히고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과학 기술에 많은 어떤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아주 특이한 기술이죠. 사람들이 지금 다 맥을 놓고 있고 도대체 우리 미래는 뭐인가에 대한 그런 희망들을 다 잃고 있고 도대체 이제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양손 들고도 뭐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어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초보적인 게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절약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북한이 잘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개발시키는 이런 능력. 다시 한번 뭐 신들매를 조여매고 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든지 아니면 오늘 위한 오늘 살지 말고 내일 위한 내일 살자. 이런 정치적 슬로건, 구호를 딱 제시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가장 잘합니다. 이번에 조성된 엄중한 경제적 난국하에서 또 자력갱생하라고 한 거는 상투적이고 낡고 진부한 것인데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시킬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전선이 이 뼛속에까지 배인 이런 참된 투자들로 준비시키고 누구나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라. 그리고 새로운 말리마 속도 창조를 위한 대진군. 이것도 한번 강조했습니다. 말리마, 천리마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 개념들 갖다가 얼버버려 놓으면 사람들이 그게 또 뭔데 하고 뭐 따질 것도 없고 새 단어면 그냥 또 새 거로구나 하고 뭐 끌려가는 대로 또 동원될 수밖에 없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 골치 아프니까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이번 그 14차 전원회의에서 전체를 보면서 저희 어떤 개인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14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확인됐지만은 우리의 대북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 그리고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된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인가? 북한 절대로 개혁 개방 없습니다. 이건 한동안은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있을까 말까 할까? 그것도 역시 이번 전원회에서는 명시했습니다. 영원한 자기들의 생명선, 만능의 복음, 그리고 중대한 정치로선 해놨기 때문에 이 자력갱생하고 반대말이 뭡니까? 개혁과 개방이란 말.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 돈을 빌려오든지 기술을 배워오고 그래서 자체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외부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자력갱생의 반대말이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의 자력갱생의 위상과 그리고 의미가 비등됐다는 것, 중요하게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아시고 북한하고 뭐 거래하든지 뭐 주고받든지 논의닥거리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북한이 안 하겠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를 낳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흥미있게 봤습니다만은 핵 도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핵이라고 한 말 한마디도 없었고요. 또 미국도 그냥 적대 세력으로 애들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물론 적대 세력에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남한의 뭐 자유한국당 것들, 뭐 대한애국당 것들, 일본 반동들, 뭐 그 작자들의 눈만 빠개주면 욕하는 그 세력들이 다겠죠. 적대 세력들이라고 미국을 애들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전 철저히 오늘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자기들에게 유하된 그리고 뭔가 간절한 소원을 들어서 일부 대북 제재들을 해제해달라는 이런 그 간절함을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보십시오. 북한이 뭐 이번 그 중대한 장기간의 그 경제 정책에서도 핵을 언급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지금 자극 안 했거든요. 그럼 뭡니까?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성,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핵은 아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호응을 해서 몇 가지는 해결해 줍시다. 거래를 위해서 필요된 돈을 미국이 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데 그거 승인해 주는 게 그리 어렵느냐고 김정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엄청 대변하고 설득하고 막 매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릅니다. 뭐냐?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다 죽어가는 경제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북한이 오늘도 바라고 있는 바로 단계적 비핵화, 쉽게 말하면 단계적 핵 보유국으로 가는 그 첫 문을 열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것일까요? 미국은 정확히 합니다. 대북제재를 여는 순간에 북한하고 다음 수순에 있어서는 비핵화, 핵을 없애는 단계가 아니라 핵을 군축하는 과정. 즉, 뭐 100개 있는 거 이번에는 3개 내놓고 다음에는 뭐 10개 내놓고 시설도 오늘 하나, 5년 후에 2개 이런 식으로 길고 긴 장구한 기간 동안에 비핵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며 북한은 언제든지 모라토리움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이런 협박과 공갈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입지, 이득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변하는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고 남한에서의 어떤 북한 이 비핵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맥이 빠지고 그는 어느 날에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돼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놀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김정은은 바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꺼내놓으려면 한 번에 콱 꺼내놓고 우리도 너희들이 경제 부국이 될 수 있도록 육자가 확 도와주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답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핵을 안 놓겠다라고 하는 그 야망, 그 고집 이거죠. 이건 뭐 또 다른 주제다 보니까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이번 2번째 의제와 3번째 의제에서 내놓은 내각의 새로운 지도기관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기관 송원들이 대체로 다 60년대 이후에 즉 3세대 측근들로 전진 배치됐다라고 하는 것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주로 당정의 정치국 위원들도 그리고 후보위원들, 당정의 위원들, 내각의 요직들은 다 6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원래 북한이 노중천이라고 하는 이런 간부사 원칙 중에서 노는 빠지고 지금 중 그리고 청이 전면 부상하는 이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새로운 내각의 지도기관과 그건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틀 동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북한의 뭐 총리가 누구고 부총리가 누구고 상이 누구고 쫙 나오는데요. 다만 여기서 의미 있는 그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총리하고 있는 박봉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해임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인물들이 당 중앙위원회로 들어갑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장이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정 이 사이에서 큰 인사교류가 있다는 걸 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신문을 보면서 이놈들 참 교활하게 그지없네. 그런 걸 이제 찾아봤는데 우리 언론들은 또 우리 북한 연구 이런 그룹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리스트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잘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될 그 개각 리스트 이런 것들을 미리 아마 좀 사전에 흘리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지
이번에 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최고의 권력 5인방, 6인방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하고요. 그 다음 정치국 위원, 그보다 인원이 좀 더 많은 이런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이거 쫙 이름을 갖다가 열고 했는데 거기서 새로 임명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꼬박꼬박 밝혔는데 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런 방구를 안 했습니다. 해임이 됐다라고 하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정치적 가오 내지는 사업상 실수 때문에 이걸 목을 쳤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 이 측근 정치의 허점들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읽어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은 다 이번에 표출 안 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김정은 겨드랑이 밑으로 더 바싹 들어갔는지, 이것은 곧 다음에 이어질 제2부 방송에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